안녕하세요. 자, 3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두 아이 모두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두 장의 사진 중에서 자전거를 배우고 있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쵸. 이 머리 긴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자전거 저 아이는 자전거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타고만 있는 겁니다.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시도를 해야 자전거를 결국은 타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도 그냥 똑같이 타이핑만 해서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꾸 시행착오도 겪고 생각도 해보고 자신이 스스로 조율도 해보고 그래야 결국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될 겁니다. 꼭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왼쪽 아이처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C 언어를 개발했고 유닉스 운영체제 창립자 중 한 명인 데니스 리치. 어쨌든 유명한 이분도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으로 프로그램을 짜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스러운 개념들을 하나씩 배워나갈 텐데요.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무조건 보이는 코드 그대로 따라서 타이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코드를 작성해 가면서 생각을 해 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 가면서 프로그램을 배워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파이썬 연산 그리고 파이썬 변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산자와 변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술 연산자를 이용하여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이해하고 변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변수를 이용하여 연산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계산하는 기계입니다. 컴퓨터가 수행하는 명령어들은 무언가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연산이라고 하고 연산을 수행하도록 정의되어 있는 기호, 그 기호를 연산자라고 합니다. 연산자에는 산술연산자,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대입연산자 등등이 있습니다. 자, 다양한 연산자 중에서 우리는 파이썬의 산술연산자에 대해서 나열해 보았습니다. 산술연산자 기호 중에 가장 첫 번째 줄, 더하기, 빼기. 자, 어때요? 수학에서 본 거랑 똑같죠? 수학 기호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 별표는 곱하기입니다. 수학에서는 x였죠? 프로그램에서는 저 별표 기호가 곱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는 슬래시로 나타냅니다. 자, 추가적으로 퍼센트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슬래시 두 개는 몫을 구해주는 연산자. 별표를 연속해서 두 개 작성하면 이것은 제곱을 구하는 제곱 연산자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세 개의 산술 연산자, 몫을 구해주는 연산자, 나머지를 구해주는 연산자, 그리고 제곱을 하는 연산자, 이 사용법에 대해서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1, 그 다음에 슬래시 슬래시 2 하고 엔터를 치면 21을 2로 나눈 나눗셈 결과가 아니라 나눗셈 결과 중에 목 값만을 결과값으로 빼줍니다. 21 지금 퍼센트 모듈로 2 그러면 21을 2로 나눈 나눗셈을 하고 그때의 나머지 값 1값만 구해줍니다. 자,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파이썬의 산술 연산자 우선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하나의 연산식에 여러 개의 연산자가 나타날 때 이들 연산자 간 우선순위, 누구를 먼저 수행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즉, 덧셈과 곱셈과 뺄셈이 연달아 있을 때 연산자 간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수학에서의 우선순위와 같습니다. 어떤 수식이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괄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학에서는 괄호를 대괄호, 중괄호도 함께 이용할 수 있었지만 파이썬에서는 소괄호 기호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중괄호 기호나 대괄호 기호는 파이썬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값을 만들어내는 수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은 값을 만들어내는 코드를 수식이라고 합니다. 즉, 코드의 수행 결과 값 하나가 결과값으로 얻어지는 이 코드 단위를 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수식은 지금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덧셈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2개의 피연산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를 통해서 수식의 값을 구하는 것을 수식을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밸류에이트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값을 구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수식은 10과 20 그리고 덧셈 연산자로 구성된 수식입니다. 이 수식을 평가하면 30이라는 결과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수식을 쉘 모드에서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결과값을 구해줍니다. 100 더하기 24, 100과 24라는 값과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주고 엔터 하면 결과값 124를 모니터에 구해줍니다. 자, 마지막 줄을 한번 보세요. 프린트 가로 열고 100 더하기 24 가로 닫고. 자, 이런 경우에는 프린트 해라 가로 안에 있는 값을 이거죠. 자, 괄호 안에 있는 값을인데 100 더하기 24 이 수식으로 값을 구해서 그 구한 값을 프린트 해라 이런 코드가 됩니다. 자, 스크립트 모드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프린트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쉘 모드에서는 그냥 수식만 넣어도 프린트를 했죠. 하지만 스크립트 모드는 프린트라고 하는 안에 수식을 적어줘야 모니터에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자를 중심으로 실행을 하는 거고 값을 구해서 그 값을 리턴해 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수식을 실행하는 과정을 한번 상세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가로 열고 100 더하기 24 가로 닫고 그럼 결과값이 124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프린트 100 더하기 24에서 가장 먼저 수식을 계산해야 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100 더하기 24. 자, 연산자가 덧셈입니다. 그래서 덧셈 연산자를 수행해서 값을 구하는 거죠. 값은 124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제 구한 그 결과값이 수식을 대신해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가로 열고 124를 출력해라 하는 명령어로 해석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니터에는 124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식은 결과값 하나를 도출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아래 코드를 보시면 유사한 것 같지만 일단 색깔이 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100 더하기 24에 이중 따옴표가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이중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는 이 녀석이 문자열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컴퓨터한테 계산해라, 값을 구해라 하는 수식이 아니라 이건 그냥 문자열인 거예요. 곧대로, 이 문자 그대로. 자, 그래서 값을 계산하는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래 문장은 100 더하기 24라고 하는 헬로우 파이썬을 출력하듯이 100 더하기 24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드는 기호가 중요해요. 그 기호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배우는 것이 파이썬 문법을 배우는 과정이죠. 자, 앞서 연산자를 배웠고 연산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통해서 값을 구해냈습니다. 즉, 계산이 되는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메모리에 값이 표현되어야 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다루는 값 하나를 보관하는 메모리 공간, 그 공간을 변수라고 말합니다. 변수에 저장하는 값은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열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이용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이용한다는 것은 변수의 값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읽어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값을 쓰고 값을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뭔가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우리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변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의 값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되는 공간, 변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필요하고 또 그곳에 저장할 값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려야 되죠. 저장해라 하는 명령,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그 연산자를 할당 연산자라고 합니다. 때로는 대입 연산자라고도 말합니다. 변수의 값을 할당해라, 변수의 값을 저장해라 하는 이 할당 연산자는 기호가 이 같다 표시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수학에서는 같다 이런 표시를 했죠. 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할당 연산자로 사용합니다. 그럼 할당 연산자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지금 할당 연산자 입장에서 제가 풀어놨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 연산식을 모두 계산해서 값을 구하고 그 구한 결과값을 왼쪽 변수에 저장해라 하는 이런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할당 연산자입니다.
즉 할당 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전부 계산을 일단 끝내야 돼요. 오른쪽 계산 다 끝내면 값이 하나만 나옵니다. 그 결과값 하나를 왼쪽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자, 오른쪽 계산 끝내고 왼쪽 변수에 저장한다. 자, 그러면 화살표가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지금 코드 보세요. 프라이스는 1000. 프라이스와 1000은 같다. 이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코드니까. 자, 1000이라고 하는 값을 프라이스에 할당해라. 이렇게 동작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화살표가 할당 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음 코드. 자,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코드는 이렇게 변수 이름, 할당 연산자, 값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자, 첫 번째 경우 1000이라고 하는 값을 price라는 변수에 할당해라. 3.5라는 값을 count라는 변수에 할당해라.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할당해라. 이렇게 코드 3줄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메모리에 변수 몇 개가 만들어진 거죠? 변수 3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price, count, 아이템이라고 하는 변수 3개가 메모리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에는 각각 1000, 3.5, 애플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읽어오겠습니다.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읽기 위해서는 그냥 변수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변수 이름만 적으면 읽어옵니다. 자, 방금 전 3줄을 통해서 price에 1000이라는 값을 할당했죠? 자, 그러니까 4번째 줄 print 가로 열고 price 이렇게 변수 이름만 적어주면 price에 가서 값을 읽어와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값을 읽어오니까 1000. 자, 그럼 프린트 1000, 1000을 프린트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모니터에 1000 이렇게 출력됩니다. 자, 프린트 카운트, 카운트 값을 읽어와 컴마 그 다음에 연결해서 아이템 애플 문자열을 읽어오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은 카운트 변수에 있는 값 3.5 출력하고 컴마 한 칸 띄고 아이템 애플 읽어와서 출력하는 이런 형태로 모니터에 출력됩니다. 자, 그럼 이 코드는 어떻게 실행될까요? 토털은 price 곱하기 count 코드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할당 연산자, 여기 할당 연산자 있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자 있죠? 자, 이 한 줄의 코드에는 2개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변수는 몇 개 있어요? total, price, count 3개가 있죠. 자, 이때는 할당 연산자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할당 연산자는 동작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할당 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모두 계산해서, 그쵸? 오른쪽을 모두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을 모두 계산해야 돼요. 자, 계산하려다 보니까 곱하기 계산을 해야 되네요. 자, price count 변수의 값을 읽어와야 되겠죠. 자, price 값, count 값을 먼저 읽어와야 됩니다. 자, 읽어오세요. 자, 1000, 3.5 변수값 읽어오고, 자, 곱하기 연산자 위치합니다. 자, 양쪽에 값이 있고 곱하기 연산자 있으니까 값을 구해야 되죠. 자, 곱하기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자, 수행을 하면 1000 곱하기 3.5 결과값은 3500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자, 그럼 할당 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 수식이 계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누가 동작을 해야 돼요? 할당 연산자.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3500이라는 값을 어디에? 토탈 변수에 이렇게 할당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자, 코드를 보고 우리가 변수의 움직임, 값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변수의 이름은 내가 정해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물론 정해도 되지만 이름을 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문자, 숫자, 언더스코어만 포함합니다. 여기에 느낌표나 물음표 이런 다른 문자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첫 글자로는 숫자가 올 수 없습니다. 자, 또한 파이썬이니까 대문자와 소문자는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미리 지정한 예약어 이런 것들은 사용 불가입니다. 예를 들어 거북이 사용할 때 우리 임포트 썼죠. 이런 임포트 같은 것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규칙을 따르면서도 이름은 가능한 의미 있는 이름으로 정하면 좋습니다. 이름이 의미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해석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즉, 변수에 저장할 값의 역할에 맞는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여러분이 코드의 동작을 이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야 오류를 찾는 것도 쉽고 수정하기도 쉽고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코드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배운 산술 연산자와 변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작성되었을 때, 자, 이 안에 변수, 그리고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 x는 10, x에 10을 할당하고, y는 x 더하기 2, x에 있는 값 불러와서 10, 그리고 2를 더해서 12 결과값을 y에 넣어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상상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엔 무리가 따르지만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늡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분의 상상을 도와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파이썬 튜터라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자, 이곳은 코드의 실행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변수와 값의 움직임을 스텝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자, 파이썬 튜터를 찾아가서 파이썬을 선택하고 에디터 창에 파이썬 코드를 여러분이 작성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x는 10, y는 x 더하기 2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아래쪽에 Visualize Execution 버튼을 누르면 자, 실행 과정을 보여줘 이거죠. 그럼 코드 첫 줄에 지금 화살표가 있죠? Next 누르면서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메모리에 변수와 값의 움직임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른 코드 작성하고 싶으면 Edit this code 눌러서 코드를 또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살펴보고 싶은 변수의 움직임을 알고 싶은 다른 코드를 이곳에 또 에디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여줘 한 다음에 Next 누르면서 한 줄씩 한 줄씩 실행시켜 가면서 메모리에 있는 변수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동작을 찾거나 내가 원하는 동작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가 정말 쉬워졌죠. 파이썬 튜터라는 사이트 꼭 필요할 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산자와 변수 배웠고, 자, 우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조금 노력한다면 작성할 법한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봐라. 자, 필요한 변수는 반지름. 자, 결과값은 원의 넓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원주율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반지름 변수 레디어스에 5를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원주율 변수 파이에 3.14를 저장합니다. 자, 이제 원의 넓이 에어리어라고 저장을 할 텐데 자,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자, 이렇게 계산식을 써서 이 결과값도 변수에 저장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자,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했다면 정말 칭찬합니다. 자,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보고 따라해 보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지우고 나 혼자 힘으로 다시 작성해 보는 거죠. 쉬운 것 같지만 백지에서 직접 타이핑해 보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꼭 스스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너무 쉽다면 이 정도의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자, 내가 처음 생각한 자연수를 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그 수에 3을 더하고 5를 곱했어. 그리고 10을 뺐더니 45라는 수가 나왔어. 내가 처음 생각한 자연수는 뭘까? 자, 구해주는 프로그램. 자, 이걸 여러분한테 구하라고 지금 제가 문제를 내면 구할 수 있죠? 그쵸?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값이 찾아지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그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죠. 그쵸? 자,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코드로 옮겨 담아 보세요. 정 모르겠다면 이렇게 일단 정답 코드를 보여드립니다. 혼자 힘으로 노력해서 해결한다면 가장 좋고, 너무 막막하다 싶으면 힌트 보고 한번 따라 한 다음에 다시 지우고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식은 값을 만들어내는 코드를 말합니다. 이렇게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산자가 필요한데 그 연산자 중에서 산술 연산자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변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변수의 이름을 정하는 파이썬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을 따라서 이름을 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할당 연산자를 설명했습니다. 연산자와 변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지, 값을 다루기 위해 변수를 이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